이것도 다 찍었었던 것 같은데 교사님도. 일단 쓰고 있어. 자, 정답 나왔어? 자, 1238번은요 얘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플러스 4x 더하기 6을 0이라고 두면 되니까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죠? 그럼 얘는 3하고 1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0일 거니까 x축에 만나는 점은 3이랑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길이는 4가 답이 되겠지, 그치? 자, 뭐 별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유형 4 봅시다. 유형 4. 뭐 그래프 실제로 그려보자는 거야. 그래프 실제로 그려보자. 자 이거는 뭐 우리 이미 프린트하면서 그래프 그려보는 것도 많이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x 자 플러스 1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팁은 뭐냐면 사실은 꼭점의 좌표랑 한 점만 알면 되거든. 꼭점의 좌표랑 한 점. 근데 한 점은 대부분 이렇게 y절편 아는 걸로 충분해. 대부분은. 자 보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는 x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4x죠. 그렇죠? 자 여기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더하기.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이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3.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니? 2,3이 나오죠. 그럼 그래프 찾아주면요. 자 그래프는요 위로 블록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x가 2일 때 y가 3이죠. 이렇게. 그 다음 y절편이 1이지. 그럼 여기가 1.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반대쪽도 사실은 축이랑 대칭이기 때문에 이 축이랑 요 점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한다? 꼭점의 좌표 찾고 y절편 찾으세요. 그 다음에 축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리랑 요거리 똑같이 반대쪽에 점 하나 찍고 이렇게 그려주면 끝입니다. 사실상 되겠죠? 그래프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인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가볼까? 자, 이 그래프도요. 자, 꼭지점의 좌표 아까 안 구했는데 y 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야?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지. 그치?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2, 마이너스 9야. 자 여기를 2라고 하고 마이너스 9를 여기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2, 마이너스 9면 자 요게 바로 추계 방정식이죠. 추계 방정식이 x 이퀄 2.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야. 요 점을 마이너스 5라고 하죠. 그럼 요거랑 똑같은 거리에 있는 요 점을 또 지나가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지?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자 지금은 요게 1241번이죠. 그쵸? 자 1241번이니까 5번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43번 한번 풀어봅시다. 1243번. 아 이제 시끄러운 놈들. 응?
1번이네. 그치? 1번. 5번 아니고 1번. 자, 43번 풀어보세요. 모든 잡으면 다 지나가는 거.
자, 이게 정답은 5번이죠, 그쵸? 자, 이거 뭐 하나하나 그래프 그려봐야지. 자, y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는요, 꼭심의 좌표 0,0이니까 이게 바로 y 요렇게 오는 게 1번이 y 이거일 거고요. 자, 2번은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 그래프. 그리고 얘는 위로 블록일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얘는 2, 4분면, 3, 4분면이랑 4, 4분면을 지나가죠.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이죠. 그쵸? 꼭지점의 좌표 구하면요, 마이너스, 자, 2분의 3, 플러스 9야. 그럼 2분의 3, 플러스 9. 요게일 거고요. 근데 얘가 y절편이 0이니까 요 점을 지나가야 돼. 그럼 그래프 이름 이렇게니까 얘는 제 2, 4분면을 안 지나가죠. 자, 마지막 4번 그래프는요, 꼭심의 좌표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7이 바로 4번 꼭심의 좌표. 요거 노란색 그래프죠, 그쵸? 요 노란색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나와. 1, 2, 4분면 안 지나가지?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5번일 텐데, 얘 꼭심의 좌표 구해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죠.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5분의 5. 요 점을 지나가고 y절편이 얼마였니? 1이었죠. 그 1. 요 점을 지나가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모든 그래프를 다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까지 다 구하는데 이따가 가면, 물론 너희들도 지난 분기에 배웠겠지만 이따가 가면 요거 이렇게까지 안 해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워. 그것들은 좀 다시 한번 해볼까? 그거는 좀 이따 해볼 거니까. 자, 이건 뭐 일반적인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그냥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자,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그래프의 모양만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볼게. 자, 1번 그래프는요, 자, 1번 그래프는 y 마이너스 x의 제곱이잖아. 그치? y 마이너스, 이건 알고 있지? 자, 0,0과 자,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1번 그래프. 자, 2번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자, 이것도 그냥 알고 있죠? 얘는 꼭지점의 좌표 여기.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 위로 블록이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자, 이런 모양으로 튀어나와야 돼. 이게 바로 2번 그래프. 뭐 굳이 안 해봐도 되고. 자, 3번 그래프는요. 자, 얘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 3번 요거야. 위로 블록이야.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0이에요. 0. 자, 그 다음 축의 방정식 한번 생각해 볼까?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4분의 b, 12. 얼마가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자, 플러스 2분의 3이 축이죠. 그쵸? 그럼 얘는 뭐 대충 어떻게 그렸어요? 플러스 2분의 3 대충 여기가 있고요. y절편 여기니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해결되는 게 바로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 4번. 이것도 축 한번 보세요. 축은 x 이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축이야. 그치? 자, x 이꼴 마이너스 4분의 1은 아마도 여기쯤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냐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요 점을 지나가야 돼. 그치? 그 다음 축이 여기인데 요 점을 지나가려면 그래프 대충 그려봐도 여기서 그려도 얘는 여기 지나가야지. 그치? 여기서 그려도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갈 수는 없어. 자, 마지막 5번 보면요. 5번 보면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축의 방정식이 x 이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자, 얘는 자,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왔죠. 그렇죠?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5분의 여기쯤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냐면 1이야. 여기 1.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 있니?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y절편만 살펴보면 그래프를 대충 추정할 수는 있어. 정확한 그래프는 못 그려도.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대충 이렇게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거 앞으로 다 할 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대충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서 만약에 헷갈리는 거 두 개가 나오면 그때 가서 꼭지점의 좌표 구하면 돼. 그대로. 자, 뭐 이거는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구하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그 프린트 봐. 자, 프린트 160페이지 풀어보세요. 160페이지. 자, 프린트 160페이지 풀어봅시다. 왜? 아니 근데 진짜 두껍네. 선생님 돈 몇 번 압축한 거 하긴 하는데 이거를 안경점 가서 한 번 더 고정해. 선생님이 지금 대충 풀어주는 거라.
빨리 풀자. 다 푼 사람은 쌤 풀면 되고. 너 왜 아직도 한 문제를 안 풀었을까, 이준아? 응? 아이씨, 야, 넌 왜 아직도 한 문제를 안 풀어? 어? 응? 에이. 훌륭해. 내번호키는 왜 마음대로 빼시고 채워. 음. 60페이지 빨리 해. 다른 사람은 쌤 하면 되고요. 자, 계속 우리 교재 봅시다 또. 자, 유형 5. 유형 5. 자, 우리 이 정도까지 오면요.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난 거야.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자, 유형 5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란 말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의 이동과 똑같아. 그럼 결국 그래프가 얼마나 평행 이동했는지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다?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해 봐라 라는 이야기야. 1차 함수는 그냥 1차 함수는 우리 평행 이동할 때 y축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했었지. 그래서 기준이 뭐였냐면 y절편이었어요. 1차 함수에서는. 그럼 2차 함수에서는요, 뭐가 되냐면, 자, 2차 함수는 그래프의 꼭지점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그치? 그래서 이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면,
그리고 뭘 할 수 있다?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심플하게 꼭지점 구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이 차함수는 계속 말하지만 선생님 꼭지점 x절편, y절편, 추계방정식 뭐 이런 거 알면 다 돼. 거의 다 해결돼요 이걸로. 근데 다만 이걸 못 구하면 뭐 이거 대량 난감인 거야 이거. 그때부터는. 자 1245번 보자. 1245번. 그리고 이 정도 했는데도 안 하면 이게 그러면 좀 잘 고민해봐. 자 x의 제곱 자 더하기 x 마이너스 4야. 내가 진짜 공부를 했는지 선생님이 쌤 이거 하면서 알려주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프린트 있는 문제 이만큼 풀었는데 그리고 숙제도 이만큼 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아직도 꼭지점의 좌표 추계방정식이 헷갈린다? 이 말의 의미는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 책이 많이 비어있거나 그치? 스스로 푼 게 아니라 내가 푼 걸 그냥 앞에서 푼 거를 그냥 적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너희들이 만약에 충실하게 잘 따라왔으면 잘 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적어도 꼭지점의 좌표, 추계방정식 요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도 그게 잘 안 된다. 아직도 근해 공식이 잘 못 외워진다. 그럼 그거 진짜 고민해 봐야 돼 진짜. 내가 수학 공부를 한 게 맞나? 안 한 거거든 이거 진짜. 진짜 안 한 거야 이거. 만약에 아직도 기본적인 공식이 제대로 안 외워진다고 하면 진짜 안 한 거야. 아마 너희들이 우리 학원 다니면서 아마 이번 분기 때 푼 문제가 제일 많을걸? 아마도 내 느낌에는 아마 이번 분기만큼 많이 푼 분기가 없을 텐데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교재 한 번 딱 끝나고 끝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해. 근데 이제 지금 너희들 이제 EX반 같은 경우는 다른 거로 다 교재를 한 번 해야 되니까 선생님 지금 같이 쓸 요거 너희들 이거 한 건 지금 다 푸는 거거든? 이거 하나 다 푸는 거야. 이거 하나 다 푸는 거라서 너희들도 사실상 교재 2권 끝났고요. EX반 같은 경우는 D반 같은 경우에는 교재 3권 하고 있어. EX반 애들은. 그러니까 월수금 EX반. 걔네들은 교재 3권 됐어. 쌤이랑 같이 하는 애들은. 너희들도 이거 외에도 물론 저기 GT200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GT200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뭐 진도 당연히 나가야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너희들 분기 마무리할 때까지 한 4번 정도 남았거든 시간이. 그게 4번이 한 번은 다 총 5번인데 한 번이 레벨 테스트고 나머지가 다음 주 화요일 포함해서 4번 남았는데 그 4번 이용해서 GT200 할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도 한번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너희들 레벨 테스트 잘 봐야 공통수학 넘어갈 거 아니야. 교환교. 이게 충청도 사투리지 그치? 교환교. 맞아 안 맞아랑 똑같은 거야. 맞아 안 맞아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교환교. 너희들 공통수학 넘어가려면 이 3-1이 정말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돼. 공통수학 그만큼 빡세. 근데 그게 또 그런 게 있어. 고동수학 하다가 보면 그래도 공통수학이 낫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왜냐면 뒤에 가면 새로운 거 배워서 외울 거 진짜 많아지거든 그때부터. 공통수학 그 다음에 너희들 대수, 확률통계, 미적일, 그 다음에 미적이, 그 다음에 기하 벡터 이쪽. 근데 이제 미적이랑 기하 벡터 가면 미분 공식 10몇 개, 적분 공식 10몇 개 외우고 막 이래. 너희들 공통수학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곱셈 공식도 너희들 몇 개 외웠니? 5개 외웠잖아. 그치? 이게 공통수학에서는 13개 외워. 곱셈 공식도. 그치? 그럼 인수분해 공식도 13개라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변형 공식이 11개. 그치? 그럼 곱셈 공식만 해도 24개 외워야 돼. 너희들은 곱셈 공식 4개 외우는 5개 외워야 돼. 그치? 그러니까 공통수학 한번 하면 그만큼 빡세지기 때문에 3-1이 좀 탄탄하게 잘 돼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반복 수학을 풀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냥 수학을 몸으로 익히라는 거야. 몸으로.
똑같은 문제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보면 기본적인 개념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물론 귀찮아.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다져져야 공통수학이 어렵지 않아. 기본을 충실하게 다져져야 돼. 기본이 충실하게. 기본을 충실하게 다져야 고등수학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사실 중등수학 하는 이유 뭐 별거 없어. 그냥 심플하게 너희들의 가장 큰 목표는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 가장 큰 목표는 그냥 대입이거든. 딴 거 아니야. 대입이야. 대입. 너희들한테 1차적인 목표. 물론 뭐 이 중에 외대부고라든지 그치 자사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자사고는 그냥 학교 시험에서 올해 나오면 돼.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남자는 올해가 안 나와도 한두 개 정도 나와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그냥 없다고 보면 돼. 그냥 자사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올해 나오면 자사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올해가 안 나오면 그냥 자사고 지경 물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B가 하나라도 뜨면 안 돼. 물론 그거는 주요 과목 기준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건 학교별로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자사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기준을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는 따로 시험 같은 게 존재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근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GT 입시센터에다가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려줘. 그리고 이제 너희들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그리고 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서 기록 당연히 중요해서 얘네들 관련 목표 관련 독서 기록들 잘 하면 되고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일단 올해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선생님 추천은 한번 자사고 그냥 갈 생각이 없어도 지원은 한번 해봐. 물론 좀 이제 면접 준비하고 하려면 돈은 부모님한테 돈은 좀 많이 깨지긴 하는데 일단 준비는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자사고 입시를 그대로 들고 가면 그게 대입이야. 대입은 거기에다 수능이 얹어지는 거야. 자사고 입시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면 그게 바로 대입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사고 만약에 도전할 수 있으면 일단 자사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게 좋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사고는 있잖아. 어떤 애들이 좀 많냐면 자사고를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야. 자사고 얘를 외대보고 갔어? 외대보고 가서 외대보고 1학년 아이들한테 그다음 딱 임시반장 누구 뽑을 거 아니야. 그럼 임시반장 누구 할래? 그럼 딱 손드는 애들이 만약에 한 반에 30명이면 28명이 손을 들어. 자사고 애들. 우리는 안 그렇잖아. 반에서 한두 명 손들지, 그치? 가끔 안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애들 뭐 예를 들면 1학년 때 이제 뭐 회장했던 친구도 그냥 시키잖아. 근데 자사고 애들은 30명 중에 28명이 손을 든다고 한 반에서. 그럼 되게 이상한 민주주의가 형성이 돼. 손을 들지 않는 두 명이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반장이 결정이 되거든. 왜냐면 손 들었던 애들은 전부 다 자기 뽑을 거니까. 그치? 제일 1등 투표자가 많아야 5표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말 그대로 자사고 가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자사고에서 많이 뽑는 인재상은 뭐냐면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리더십 있는 친구들을 많이 좋아해요. 자사고는. 그리고 나는 만약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학교 내신이 괜찮아. 그럼 도전해볼 수 있는 학교는 후기고등학교. 저기 보면 이제 제일 아래쪽에 뭐 화성고, 병점고, 그 다음에 뭐 세마고는 아니 세마고 자사고인가? 헷갈린다 갑자기. 어쨌든 그런 학교들이 있어. 밑에 파란색으로 밑에 쭉 있는 학교들이 있어. 그 학교는 내신 등급 컷이 198점 정도 돼. 2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올백 맞아야 되는 학교야. 그 학교로 가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수능으로 학교를 가. 무조건. 왜냐하면 내신이 안 나올 수 있거든. 걔는 전교 꼴찌가 학교 시험 보면 평균 95점 이상이라고. 전교 꼴찌가. 그 학교는.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당연히 안 나와 이게. 그냥 올백 맞아야 1등급인데 그 올백 맞는 애들이 여러 명이라서 A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학교야. 그 학교는. 그러니까 그 학교는 무조건 수능으로 학교를 보내. 근데 좋은 학교 많이 가지. 수능에서 등급이 높으니까.
그리고 그런 학교들의 특징은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 왜냐면 내 친구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이상해지거든. 뭐 그런 학교들, 뭐 그런 학교를 가든가.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또 다른 목표가 있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요즘에 특성화고 많이 나오잖아. 그치? 특성화고. 그런 쪽을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아. 뭐 이제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컨벤션들이지. 해성 컨벤션 뭐 이런 학교들. 해성 컨벤션도 좀 등급이 좀 높지 거기도. 그치? 거기도 거의 뭐 거의 모레이 나와야 될 텐데 해성 컨벤션도 이런 것도. 그쵸? 요즘에 뭐 코딩 관련해서 학교들도 있고. 그죠? 예전에는 그런 학교들이 공고, 농고, 상고라고 불렸거든. 그렇지? 공고, 농고, 상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학교들을 특성화 이렇게 진행하고 하면서 오히려 등급 컷이 되게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어. 올라가기도 했어. 그래서 뭐 그런 학교를 미리 지원해서 가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목표는 대입이기 때문에 이 대입을 어떻게 잘 치르기 위해서, 대입을 잘 치르기 위해서 중간에서 선행을 하는 거야. 딴 거 없어. 뭐 지금 너희들이 선행한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심플하게 대입이야 목표는. 대입. 너희들이 대학교를 어떻게 갈 거냐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건 현재 시점에서 고등수학까지 다 끝내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지. 근데 이제 너희들이 현 시점에서 그냥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현재 지금 2학년에서 1분기가 뭐 3월까지 2분기가 7월까지 3분기가 뭐 12월까지 있고요. 3학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6번 기회가 남았어. 지금 현재 3-1 하잖아.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서 공통수학 1을 들어가고 얘는 여기 공통수학이 여기 1학년 2학기 그 다음 여기서 대수 그 다음 여기서 미적 1 그 다음 여기서 미적 2 하면서 확률 통계 확통 들어가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코스야. 가장 이상적인 코스. 근데 선생님 말했잖아. 이거 이상적인 거라고. 이거 대부분 안 돼. 당연히 다음 분기에 3-1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공통수학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공통수학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친구들도 생기고 공통수학을 한 번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 공통수학을 한 번도. 물론 공통수학을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친구도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공수 2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수 2를 한 번 더 하고 여기 가서 대수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대수를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건 이거야. 공수 2번 하고요. 공수 2 2번 하고 여기 가서 대수하는 거. 대수하면 여기서 확률 통계를 한번 일반적으로 제일 마지막 분기에는 그냥 특강으로 해서 한번 같이 들어가기도 해. 아마 이게 너희들이 가장 일반적인 코스일 거야. 일반적인 코스. 이렇게 다음 시간에 다음 분기 공수원 넘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근데 가끔 3학년에서는 3학년 2학년 때까지 선행을 좀 다지면서 가는데 3학년 때 선행은 좀 보여주는 선행을 좀 많이 해. 우리 학원에서는. 그 말은 이미 일단 그냥 한번 겪어는 보자는 거야. 그래도 고등학교에 어떤 게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서 공수 2하고 대수하고 여기서 미적 1하고 확통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기서 특강으로 확통을 같이 집어넣어. 마지막 분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제 요게 대수랑 미적 1이랑 확률 통계가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렇게는 한번 너희들이 겪고 갈 수 있을 거야. 겪고 간다는 거지. 이게 뭐 완벽하게 끝난다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선행해보면 알겠지만 선행 한 번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아니? 잘 몰라. 너희들 선행 한 3번 하면 잘할 것 같지? 그치?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뭐 1학년 기말고사 때 너희들 우리 학교에서 뭐 시험을 너희가 준비를 해보긴 했을 텐데 사실 1학년 때 시험 준비하는 거 그렇게 빡세게 준비시키지 않았어. 너희들
근데 2학년 때부터 진짜 빡세게 시키거든 너희들. 자,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아마 선행으로 아마 2-1을 적어도 2권에서 3권 정도를 했을걸 대부분. 최소한 2권쯤은 했을 거야 2-1. 물론 2-1을 한 번 하고 넘어온 친구들도 있어. 근데 아마 대부분은 2권 정도 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지금 겨울방학 때 우리 저거 뭐 GT200 좀 짧긴 하지만 이날 한 번 더 하잖아 GT200으로. 뭐 그냥 가볍게 한번 돌아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너희들 뭐 쓸 거냐면 주제는 닥터제이 한번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 뭐니 이름이 프라이드 돌아갈 거예요. 프라이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는데 아마 1학년 때는 아마 많이 봐야 이렇게 봤을 텐데 보통 2학년 때는 최소 15개가 최소고요. 15개가 최소고 많이 보는 친구는 30개까지 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아가야 그럼 몇 번 본 거야? 그럼 2번, 3번, 4번, 5번, 6번 적어도 6바퀴를 돌아야 돼. 이 정도 돌아야 제 학기가 완성이 돼. 2-1이 완성이 된다고 어느 정도. 이것도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여전히 70점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자기 거기서부터는 이제 재능의 영역이야. 재능의 영역. 뭐 다른 거하고 똑같잖아. 미술, 음악, 미술, 예체능은 똑같지. 수학도 마찬가지야. 재능의 영역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개떡같이 가르쳐도, 선생님들이 진짜 개떡같이 가르쳐도 그거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올라가는 친구들 있어.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 뭐 그런 친구들은 일단 논외.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하면 완성이 돼. 이 정도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품이랑 뭐 블랙 라벨까지 다 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개념 RPM으로 초반 한번 하고, 센 한번 하고, 일품하고, 그 다음에 블랙 라벨까지 이렇게 4권을 내가 알뜰하게 잘 풀었다. 그럼 그래도 한 학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했을 때 요것들을 그래도 내가 안정적으로 되게 열심히 풀고 그래도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레벨 테스트 봤을 때 한 80점 정도 나와. 80점 정도. 이 정도 하면. 근데 물론 여기까지 하고도 80점 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근데 너희들도 지금 현재 RPM 지난분기 때 RPM 했나 너희들? RPM 했지. 이번에 지금 쌩하잖아.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를 해도 너희들이 요거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면 80점 이상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물론 그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어. 거기서는 그냥 재능이야. 재능.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안 한 거지, 뭐, 심플하게. 별거 있니? 열심히 안 하면 점수 당연히 안 나와.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심플하게, 뭐, 선행하는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야. 부모님들이 시키는 거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그냥 뭐, 확률론이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뭐, 말 그대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도 좀 좋고, 그치?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부모님쯤 됐을 때 살아가 봤더니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잘 살더라 이거야. 심플해. 그냥 확률적으로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잘 살아. 뭐 그렇다고 고졸이 못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고졸 중에도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잘 사는 게 훨씬 더 높다라는 거지.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써. 고졸 신화라는 표현을 써. 고졸이 잘 나가는 건 신화야. 고졸이 잘 나가는 건 신화라고. 일반 대기업에서 고졸이 잘 나가는 건 신화야 진짜. 신화라는 건 볼 수 없는 거잖아. 그치? 전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표현으로 신화, 전설 이런 거는 거의 못 보는 거거든. 기적이야 기적. 기적은 못 보는 거야.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경험을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렇지? 대부분 다 고졸인 친구들은 진짜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안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대부분 지네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우리는 신화라고 불러.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 뭐 너희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이런 건 전부 다 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 별거 아니라고 사실은.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좋은 대학교 가면 잘 살더라.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런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좋은 대학교 가면 당연히 잘 생각해봐. 현재 대기업에서 위에서 이제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대학교 출신이거든. 그럼 걔네들이 밑에서 사람들을 풀어먹을 때 이제 할 때 이제 위에 사람을 데려가면 이왕이면 좋은 대학교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끌어올려줘. 만약에 비슷한 친구면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애들 승진이 빨라. 그런 거 많이 겪어봐서 그래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냥 너희들한테도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이런 거야. 하다못해 학원 강사도 그렇다. 쌤들도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랑 좋지 못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랑 페이가 달라요. 페이가 달라. 페이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보면 얘를 좀 잘 생각을 해봐. 우리 뭐 저기 인강 나오는 애들, 인강 출연하는 애들을 잘 보면 한양대 이하 거의 없다. 한양대 이하.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 가면 못해도 성균관대 정도. 정승재가 성균관대지. 그치? 그 정도.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가천대 출신 없다. 인간 강사들 중에. 요 옆에 있는 거기 뭐지? 강남이 아니지만 강남이 이름이 강남인 대학교 있지. 그치? 강남대학교 출신 없어. 인간 강사들 중에. 왜냐면 학벌이 높아야 되거든. 부모님이 봤을 때 이게 서울대 출신이야. 그러면 이제 아무리 개떡같이 가르쳐도 일단 서울대 출신이란 이름 하나로 먹고 들어가거든. 그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차별을 많이 겪으면서 사는데 너희들도 비슷해.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그런 거 겪지 말라고 부모님이 겪었던 억울한 일 겪지 말라고 얘네들한테 좋은 대학교 가자는 거야. 심플하게 생각하자. 그치? 자, 뭐 잔소리 그만하고 오늘 좀 시간이 좀 남아서 딴소리 좀 했는데 자 계속 봅시다. 요거 자 그래프는 결정적으로 그럼 뭐만 보면 된다? 꼭지점의 이동만 보면 돼. 꼭지점의 좌표가 하자. 그럼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x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요거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뒤에 거는 마이너스 5야.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x는 반대 마이너스 1, y는 그대로. 이렇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를 x축 방향으로 뭐 어떻게 평행이동 했더니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자 플러스 14랑 일치했대. 근데 사실 이거 앞에서 풀었던 내용이잖아. 그치?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야. 심플하게. 앞에는 표준형으로 하는 거고 뒤에는 일반형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8x야. 요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14. 그럼 요것만 정리하면 얘는 x 마이너스 반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2.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죠. 자 어떻게 바뀌었어? x는 5만큼 커졌고요. y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만큼 커졌지. 그치?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5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그치? 곱하면 얼마야? 15죠. 그쵸? 여기 x축은 a고 얘가 바로 b 이렇게. 자 뭐 별거 없지. 그치? 자 평행이동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꼭지점의 좌표만 구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더라. 자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다르지 않다. 요 뒤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자 꼭지점의 좌표, x절편, y절편 추계 방정식 요 정도만 구할 수 있으면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이 차문제에서는 요거 하나만 집중하면 돼. 자 그러면 1247번 해결해 봅시다. 1247번.
혹시 샤프심 있으세요? 샤프심 계셔요. 음. 왜 샤프심을 높이고 날리니? 거의 다 써간다. 샤프심은 꽤 있어. 나 0.7 내 샤프 잃어버려가지고. 누가 먹지 않고 내가 잃어버렸을 거야. 누군가 먹었다고 생각하면 슬프잖아, 그치? 다 풀었니? 몇 번 푸는 거죠? 47번. 이건 풀어. 꼭심에 잡혀만 가면 답 나오지. 자, 저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거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항상 이게 4로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절반 2분의 3을 제곱해서 더하고 빼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2분의 3이 마이너스 1이 됐으면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평이동한 거고, 그렇죠? 자, y축 방향으로는 7만큼 평이동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 두 개, 최종적으로 얘가 A, 얘가 B인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1이라는 놈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아마 평행이동이 바로 그 다음에 있었지 않아? 그 다음이 우리 163페이지죠, 그렇죠? 163페이지 그래프의 평행이동, 그래프의 성질 이대로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그 평행이동만 벌어보자. 163페이지 펴. 프린트 163페이지 한 페이지만 빨리 풀어봅시다. 자, 163페이지.
163페이지 빨리 풀어야지. 다 풀었어? 채점도 해. 필기만 하고 뭐 하냐? 채점을 해야지. 응? 누구 거? 아니야? 예준이? 이거 주인? 없어? 누구 거지? 뭐? 내일 같으면 누군가 찾아가겠지. 뭐 다툰 사람들은 다시 쌤 가서 푸시고요. 푸시고 채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쌤 풀고 그리고 쌤도 풀 거 없으면 GT200 푸시고 자, 우리 다시 교재 좀 보자. 교재 186페이지. 유형 6 볼 거예요. 유형 6. 자, 우리 증가감소 나오거든요. 증가감소. 자, 증가감소는 잘 보면, 자, 그래프가 아래로 올라올 때는요. 자, 그래프의 축이 우리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프 오른쪽에서는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그럼 얘는 x를 증가시켰을 때 y도 증가한다라는 거야. 오른쪽이. 왼쪽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그럴 때는 x가 증가를 시켰을 때 y는 감소한다는 의미야 이게. 자, 위로 블록인 그래프는요. 이렇게 위로 블록이죠. 그럼 축의 방정식이 뭐였었냐면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축 오른쪽에서는 x를 증가시켰을 때 y는 감소하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축 왼쪽에서는요. x를 증가시켰을 때 y도 증가한다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니? 이쪽에서는요. x가 마이너스 2ab보다 작을 때 증가할 때 감소하는 거야. 여기는 뭐다?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x가 더 클 때 증가할 때 증가한다.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을 때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2ab분의 b보다 클 때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야. 그럼 항상 뭐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야 지금? 축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증가 감소 문제에서는 축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5보다 클 때 증가할 때 증가한다 이 말을 쓰면 얘는 사실은 축이 x 이퀄 5가 바로 축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뭐다? 축을 기준으로 해서 클 때 작대로 항상 나눠준다. 축을 기준으로 클 때 작대, 작을 때. 자, 그럼 봐봐. 자, 요 문제가 몇 번이냐면 1251번 보면요. 사실 요것만 알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로 바뀌어. y 이퀄 마이너스 3x의 제곱, 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위로 물록일 거고요. 그래프가 위로 물록일 거고, 축은 자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얼마가 나오니? x 이퀄 마이너스 1이 축인 거죠. 그쵸?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x를 증가시킬 때 y는 감소하는 거야. 이쪽에서는요, 저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x를 증가시켰을 때 y도 증가한다 그랬지. 자, 그럼 문제가 뭐야? 증가할 때 감소하는 범위잖아. 그럼 요 범위 말하는 거지. 그럼 축을 기준으로 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니까 클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1252번 해결해 보세요. 1252번. 1252번. 아, 이거 개 쉬운데 진짜. 마이너스. 자, 이거 30초 컷. 읽고 30초 안에 답을 써야 돼. 물론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정답은요? 이거. 자, 봐. x가 3보다 클 때 어쩌고 저쩌고, x가 3보다 작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그럼 얘는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x는 3이라고요. 그럼 이 축의 방식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2v를 분의 b, a죠. 그럼 이거는 약분해서 1 나오니까 a는 3. 맞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심플하게 축의 방정식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되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거. 자, 그러면 거기서 조금 있으면 종이 칠 것 같은데 잠깐 멍 때려. 잠깐 멍 때리다가 종 치면 쉬자. 5시 10분에 종 치는 거 같지? 맞을 거야. 곧 종이 치겠지? 자, 쉽시다. 저 안쪽 11호인가? 바다에 딴방 갔어. 내가 싫대. 우리만 유행어가 하고 해가지고 배를 쪽으로 배운할 때부터 주고 갔다가
아 1분 남았다고? 거의 4만이야. 진짜 1분 남았다. 근데 우락에서는 이 정도로 되죠. 이거 한과 썼구나.